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주중 주의사항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 장짜리 모두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영 규정이라는 페이지를 아예 별도로 해서 약 4페이지에 걸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경우엔 굳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저희는 저희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6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어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 내 사건 사고 관련해서인데요. 자, 하우스 내 사건 사고가 어떤 거 있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닭싸움입니다. 입주자끼리 다툼을 할 텐데요. 쉐어하우스 하면은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생깁니다. 사람들 많은데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었는데 항상 술이 문제예요. 입주자 중 한 분이 A라는 친구가 술을 먹고 들어왔고요.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6명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 중에 한 분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분이 문을 열고 야 누구야? A야 너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사히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 친구가 술 먹고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뭐라고? 하면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막 싸우다가 술을 먹었고 이 친구가 거의 인사불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사고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은 그 친구가 그냥 싸우다가 끝난 게 아니고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과도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되게 큰일이에요. 바로 그 싸우던 친구는 사태를 파악하고 문을 닫고 잠가버리고 집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새벽 2시쯤에 그런 일이 있어서 두 분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화해를 하고 해결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친구들은 2달 후에 퇴실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바로 구하게끔 하고 퇴실을 했거든요. 입주자 간의 다툼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절도. 네. 절도 및 분실 사고입니다. 입주자 중 한 분이 이것도 저희 사례인데요. 입주자 중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내 책상에 돈 봉투가 있었는데 약 3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근데 그 돈 봉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뭐 사람 많이 살지 않잖아요. 뭐 수십 명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져갔다라고 얘기는 할 리 없을 테고 우선 A라는 사람이 분실을 했다고 절도가 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친구가 진짜 절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건지 자기가 분실한 건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 사람은 저희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고를 썼어요. 저희가 입주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창이 있거든요. 입주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누구 A라는 친구가 돈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거면은 빠른 시일 안에 조용히 갖다 놔달라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실제로 액션을 취할 거예요? 하우스 내 사건 사고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히 많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날 때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2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2개 다 형사 사건이에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쩌면 되게 쉽게 결정이 끝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우스 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서에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하우스 내 사건 사고는 운영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로 발생이 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글을 분명히 씁니다. 그리고 퇴실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놔요. 이렇게 되면 입주자들을 저희가 구속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거주 수칙입니다. 저희 운영계약서에 이거 반드시 표시하거든요.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자들끼리 싸우는 사례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 모하우스의 사례에 대해서 집이 더러워지고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철수까지 할 수밖에 없던 사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요거 때문에 어려움을 있는 경우가 또 종종 있거든요. 꼭 집 전체가 아니더라도 방 안에 다인실에 있는 경우에 친구 한 명이 정리만 좀 못한다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방에 있는 입주자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요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청소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당번표 같은 거를 기록을 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표시를 해놔요. 강제를 어느 정도 시켜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강제는 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입주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꼭 정해놓으시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 배려와 생활 에티켓인데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좀 답답한데. 자, 배려와 생활 에티켓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용은 비슷한데요. 이 에티켓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휴대폰입니다. 저희 하우스의 입주자 중에 이런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 거실에서 공용 공간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밤 11시나 12시에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애인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하거든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소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나간 사례가 있어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특히 공용 공간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었는데 휴대폰이라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공용 공간이라 하면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거실까지 공용 공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언급을 해놓으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저희 지난주에 세탁기를 돌리는 거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빨래를 안 하고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어느 날 주말이 되면 빨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밤 11시, 12시, 1시에도 돌립니다. 그래갖고 다른 입주자분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 시간밖에 돌릴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돌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탁실도 공용 공간의 일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흡연을 못하죠. 저희도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바다 쉐어하우스에서는 흡연을 못한다고 하는데 몰래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흡연 냄새가 금방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재를 가한 경우도 있고 퇴실된 사례도 있는데 우선 세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공용 공간에 있는 식탁에서 거실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자리를 뜰 때는 그 공간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 걸레로 좀 닦는다던가 그대로 둔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샤워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는 사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볼일을 보고 나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경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티켓 배려 입주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생활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문구를 꼭 기록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행이 잘 안 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언급을 해놓으셔야 됩니다.